여러분은 제 채널이 어떤 채널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나요? 저번에 어떤 시청자분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올리는 건 좋은데 다른 유튜버분들을 봤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조회수나 이런 거 상관이 없어서 그냥 녹음해가지고 아무 영상 없이 올린 건지 모르겠지만 음악이 별로면은 왜 별로인지를 조목조목 따져가며 올려야지 그냥 근거 없이 내 생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채널 소개 영상을 만드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채널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영상 초반에 주관적인 리뷰라는 거를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 대단히 객관적이거나 분석적인 정보보다는 제가 느낀 점을 편안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채널은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갈 예정이에요. 제가 원하는 느낌은 학문적인 공부보다는 그냥 무용 전공한 친구가 무용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편하게 친구랑 대화하는 느낌이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처럼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이런 분야가 궁금해서 학문적인 걸 알고 싶다. 영상으로 올려주세요. 라고 하신다면은 그거는 제가 영상을 주제로 잡아서 올릴 생각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지점토나 보석 십자수 영상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영상 편집을 못합니다. 제 채널 초반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반에는 검정 화면에 자막으로 영상을 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주신 분들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피드백 요청을 드렸었고 댓글로 무언가를 만드는 영상이 더 좋다. 검정 화면에 자막도 괜찮다 라는 의견을 남겨주셔서 지금은 무언가를 만드는 영상을 첨부해서 올리고 있어요. 아주 소소하게 발전 중입니다. 제가 다른 유튜버분들 정도로 실력이 갑자기 급성장 하면은 너무 좋겠지만 제가 단기간에 그만큼 따라갈 수 없기도 하고 이게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만큼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기도 해요. 저는 이미 한 영상당 최소 3시간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퀄리티가 엄청 높진 않죠. 그래서 저는 제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채널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도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스테이지 파이터로 통해서 무용수들을 보기 때문에 남성 무용수들이 언제나 복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화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다들 저렇게 몸이 너무 좋지? 몸 관리 엄청 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무용을 계속 하다 보면은 뱃살이 있는 무용수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의를 탈의하는 무용 공연이 있으면은 이제 막 그런 게 올라와요. SNS에. 분장 선생님이 나의 복근을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모두가 항상 복근이 있는 건 아니다. 지금 스테이지 파이터에 나오신 분들이 몸 관리를 엄청 하시는 분들이다. 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대기실에 포스터 있었잖아요. 진짜 좋으셨을 거예요. 물론 커피차보단 조금 덜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무용 대기실에 그런 포스터 없어요. 아무도 안 해줘요. 사실 지금 스테이지 파이터가 지금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만큼 인기가 있지 호종 무용수님도 엄청 잘하지만 사실 이렇게 방송을 타기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몰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용이 엄청 인기를 받는 장르는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무용을 잘하고 인기가 많아도 포스터를 그렇게 대기실에 꾸미거나 커피차를 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발레 하는 분들은 이제 조금 팬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보니까 뭐 누구 리나님 뭐 오늘 공연도 화이팅해서 꽃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간식 정도 보내는 거는 봤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스카이캐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어제는 이 리뷰를 빨리 올리고 싶어가지고 거의 필기를 하면서 봤거든요. A팀에 제가 뭐라고 필기한지 아세요? 모든 게 굿 이렇게 써놨어요. 앞에 책상 씬은 저는 또 데스노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뮤지컬. 그리고 군무분들 진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군무분들은 모든 곳에서 다 잘하신 것 같아요. 꼭 스카이캐슬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스카이캐슬에서 저는 유찬 무용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또 봤어요. 사실 유찬 무용수님은 계속 회차가 가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유찬 무용수님이 보통은 조금 부드러운 선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반항아 이런 이미지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진호 무용수님 보면서 김주환 코치님이 진호 무용수님은 몸으로 이야기를 해요. 막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크닉을 잘하는 무용수보다는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무용수분들을 훨씬 더 좋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PTA임 영상 시작하니까 막 다른 무용수분들이 잘생겼어 막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무용가는 사실 남자 여자 상관없이 외모에 엄청 다들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혁중 무용수님 표정 연기 진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무용수님들 어디서 연기를 배워오시는 건지. 그리고 안무 원작자라서 코치님들이 더 여유가 느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동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태석 무용수님 표정 연기가 좋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정도 연기 보고는 놀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기본선의 무용 연기를 하시는 분들은 꽤 있거든요. 꽤 계세요. 근데 정말 더 격하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연기 수업을 되게 체계적으로 받으신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분들이 스테이지 파이터에서는 꽤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유찬 무용수님이 태석 무용수님한테 체력이 부족하다고 이제 쓰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좀 아쉬워요. 태석 무용수님 항상 뭔가 부상을 당해 있고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고 이러셨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런 말이 없길래 태석 무용수님의 찐 실력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좀 했거든요, 제가. 근데 확실히 세월은 어쩔 수가 없다고 인정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태석 무용수님을 과거에 알았다면은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특히 그 체력에 대한 거는 발레가 훨씬 큰 것 같긴 해요. 나이에 따라서 체력 소진이 조금 큰 거는 저는 사실 그거는 발레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그리고 티켓팅 결과 나올 때 A팀에 유찬님이 팬이 많아서 A팀이 매진이라고 생각들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좋았지만 A팀이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의 눈도 저랑 비슷해서 그랬던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심사위원분들이 B팀이 더 안정적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요. 어쩌면 너무 안정적이라서 심심하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두 팀 모두 너무 잘해가지고 심사할 때 갈리는 걸 수도 있어요. 아마 심사위원분들도 저는 심사하면서 신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올드보이 A팀은 제가 보면서 와, 혜연 무용수님 미쳤다. 와, 연기도 잘하시네? 테크닉 말고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혜연님 메인 조역 진짜 잘 골랐다. 합이 너무 좋잖아. 와, 연속 이 리프팅 무엇? 미쳤다. 이러면서 봤거든요. 근데 테크닉 잘하시고 연기 잘하시는데 춤도 너무 잘 추시는 거예요. 진짜 매력 덩어리 무용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경원 무용수님 계속 뭔가 실력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기량을 많이 펼치신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저는 이 A팀을 계속 입을 벌리면서 봤어요. 짝짝짝짝 미쳤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재진 무용수님 복근도 미쳤다. 진짜 미쳤다란 얘기만 계속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B팀은 진짜 종철 무용수님 배우 아니에요? 저번부터 연기력이 아주 짱이에요. 그리고 종철 무용수님도 리프팅하고 하는 것도 힘들으셨거든요. 사실 한국 무용 전공인 남자 무용수가 저만큼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혜연 무용수님이 동작 처리를 더 깔끔하게 하셨겠지만
저는 종철 무용수님도 엄청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처음 하는 시도였을 거예요. 무간 무용수님은 이번에 캐릭터를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서 좋았어요. 무간 무용수님은 확실히 뭔가 캐릭터성이 들어가야지 훨씬 그 독보적인 색깔과 매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보면서 느끼셨겠죠? 같은 작품이지만 너무 다른 느낌이 나지 않나요? 이것과 비슷하게 여러분이 예를 들어 한국무용 같은 거 창작 안무를 이제 선생님한테 배우고 나서 다른 음악에 똑같은 안무를 치잖아요? 그래도 느낌이 되게 달라져요. 나중에 혹시 그렇게 시도해보실 일이 있으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약간 직업병 같은 건데 종철 무용수님이 약간 삼각형 구도에서 앞쪽에서 누워 계시거든요. 마지막 장면에. 근데 약간 제가 이제 TV로 봤을 기준에 오른쪽으로 살짝 쏠리셨어요. 의도한 걸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삼각형 구도를 쓰면은 앞에 사람이 가운데에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필기하면서 봤다고 했잖아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이건 아예 느낌이 달라서 그냥 보는 사람 취향 차이겠다라고 써놨는데 재진 무용수님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취향 차이로 B팀이 이겼다고 생각한다. 저는 진짜 그 말에 완전 동의했잖아요. 그리고 혜연 무용수님이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이런 말씀하셨는데 보면서 아니에요. 잘했어요. 그냥 취향 차이예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제가 세트장을 보고 또 놀랐어요. 이런 세트 무용에서 없어요. 왜냐면 무용? 이런 세트 지을 돈이 없어요. 그 와중에 아쉬운 건 모래바닥이더라고요. 보는 시각적인 요소는 좋겠지만 춤을 추는 무용수는 진짜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냥 아스팔트에서 해도 힘들거든요. 운동화 신고. 그래서 댄스 플로어라고 해서 춤을 추기 좋은 바닥이 있는데 여긴 완전 흙바닥에서 해야 되니까 진짜 고생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무용은 진짜 리프트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준우님이 무서워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프트 동작이 있다고 해도 보통 남자 무용수가 여자를 들어주지 한국무용도 남자가 들리는 일은 거의 없죠. 그리고 준우 무용수님 제가 알기로 키가 185 정도 되시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A팀 리허설을 보면서 메인 조역분들이 왜 자꾸 따로 노는 느낌이지? 했거든요. 근데 연습 장면이 나오면서 역시 의견이 두 분이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개개인의 실력은 참 좋은데 이게 군무든 듀엣이든 갔을 때는 그들의 합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아니 근데 경호 무용수님 이제 한국 무용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 한국 무용 동작의 호흡을 저는 되게 잘 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연기도 잘하시더라고요. 허종 무용수님도 무용 괴물이라고 하지만 저는 경호 무용수님도 괴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은 무용수님 동작 중에서 누운 상태로 공중에서 도는 동작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동작을 처음 봐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 오징어 게임을 저는 전체적으로 너무 좋게 봤는데 좋아 이렇게 막 필기를 하고 있다가 엔딩을 보고 엥?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둘이 마주보면서 여운을 주는 그런 마무리 동작 같긴 했는데 대극장이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게 댄스 필름이어서 너무 가까이 찍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마지막 장면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별로다까진 아닌데 더 좋은 마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대극장이었으면 뭔가 그 둘의 기운 같은 게 좀 더 크게 느껴질 텐데 이게 너무 확대해서 잡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엔딩이 아쉬웠습니다. 엔딩 전까지는 저에게 있어서는 소름 돋고 제일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엔딩 보고 조금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원 코치님이 경호 무용수님만 보였다고 했거든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솔직히 리뷰를 해야 하니까 일부러 모든 무용수분들을 다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자꾸 시선이 경호 무용수님한테 가더라고요. 그게 경호 무용수님의 매력이겠죠? 제 기준 메인 조역분들은 여기가 더 잘 보이기는 했어요. A팀은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주역 창작 구간에 확실히 옷자락 살리는 거는 준우 무용수님이 한국무용 전공이라서 잘 살리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준우 무용수님 표정 연기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하지만 앞팀 경호 무용수님에게 너무 많은 매력을 제가 빼앗겨버려가지고 A팀이 너무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버렸어요. 마지막으로 기생충 작품이 있죠. 호종 무용수님이랑 균현 무용수님이었잖아요. 균현 무용수님? 당연히 부담스럽죠. 그러면은 당연히 춤에 영향이 갑니다. 근데 또 그걸 눈치채고 태영 무용수님이 균현 무용수님에게 힘을 주려고 하는 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태영 무용수님이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야, 정신 차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다독다독 해주시는 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리허설 하면서 원준 무용수님이 정신이 안 차려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연습실에선 또 됐는데 리허설 가니까 갑자기 막 정신이 너무 없고 음악도 막 밀리고 이럴 때가 있어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때도 있는데 아주 가끔 그렇게 정신이 안 차려지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원준 무용수님이 영웅 무용수님 눈치 보면서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면은 춤이 더 안 춰져요. 그냥 응원해주는 게 훨씬 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또 필기하자마자 호종 무용수님이 그걸 풀어주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제가 필기하면서 봤는데 제가 필기한 게 몇 번 무용수님들이 그대로 말하셔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뿌듯했습니다. 호종 무용수님은 진짜 분위기가 엄청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서 있어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장면도. 아마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다고 하면은 오징어 게임 장면도 마지막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저는 오징어 게임에서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어요. 엔딩 장면에서. 그리고 심사위원분들이 뭔가 아쉽고 안정적으로 갔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미쳤어요. 보면서 저분은 한국무용을 전공한 그냥 종합예술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사람 몸이 저렇게 되죠? 경쟁 작품보다는 그냥 퀄리티가 엄청 높은 공연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혜영 무용수님은 서 계시는데 진짜 공작 느낌 그 자체였어요. 그래도 원준 무용수님 리허설 때 정신 없으신 것보다는 본 영상에서는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치님들이 조역이 잘 보인다고 말하셨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합도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A팀보다. 왜냐면 A팀은 솔직히 호종 무용수님이 너무 잘해서 호종 무용수님밖에 안 보여요. 다른 분들이 잘 눈이 안 가가지고 잘 맞았다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발을 이렇게 하나 위로 드는 동작이 있어요. 호종 무용수님 엄청 유연하게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균현 무용수님도 그 동작을 잘 수행하신 거긴 한데 호종 무용수님이 너무 압도적으로 더 잘해주셨어요. 그 동작을. 제가 이게 왜 눈이 더 갔냐면은 그게 한국무용 동작은 사실 아니에요. 한국무용이 그렇게 한 발을 땅에 짚고 발을 높이 드는 동작은 거의 발레에 가깝죠. 그래서 저는 그런 동작을 잘 수행하는 한국 무용수들을 보면은 대단하다 생각하거든요.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매튜 코치님이 호정 무용수님을 계속 봐와서 그게 단점이 되었다. 근데 균현 무용수님은 새로운 모습을 봤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균현 무용수님의 성장을 본 거고 호정 무용수님은 알고 있는 정보에 알고 있는 만큼 했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근데 개인의 성장력을 보면 그렇겠지만 심사로 넘어가게 된다면 결국 저는 호정님이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공연을 보러 가시면은 이 무용수의 성장 상태는 모르잖아요. 그냥 딱 보여지는 결과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사할 때는 보통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 있는 군무든 다 너무 잘했다. 왜냐하면 사실 군무가 안 보였다고 해도 군무가 못하면은 거슬려요. 그래서 거슬리게 되면은 이 공연을 보는데 댄스 필름을 보는데 집중이 안 되거든요. 물론 이게 댄스 필름이다 보니까 편집에 따라 좀 달라져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 눈에는 거슬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군무분들도 엄청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최초 탈락자 무용수분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송 끝나고 다시 그분들 명단을 보고 그분들의 프로필을 봤어요. 과연 이분들이 다 못하는 분이었을까? 봤는데 사실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실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계실 수는 있어요. 저도 제가 그 한 분 한 분 다는 몰라서. 근데 제가 짧게 볼 수 있는 걸로는 프로필에 대학교, 그리고 콩쿨 이력을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준이 가늠이 된단 말이에요. 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뽐내지 못하고 떨어지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크기도 했어요. 그분들이 제 영상을 볼 일은 없겠지만 너무 고생하셨고 상처받지 말고 앞으로도 무대에서 계속 활동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